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바르다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김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할 주제는 허리 통증 시 필요한 요추 관리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라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리 통증이라는 거는 일상에서 한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자주 겪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흔하게 재발할 정도이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자주 겪게 되는 요통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특이적 요통이라고 하는 염자가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적인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도 많은 요통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의 불안정성이나 측만증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령의 환자분에서 외상으로 인한 압박골절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거는 여러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비특이적 요통이 염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통의 치료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요통 관리, 통증을 조절하는 게 1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통증이 조절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치료나 역학적 관리를 통해 요통을 발생시키는 역학적 기전을 치료하는 것이 두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요통이 아닌 하지마비나 또는 심한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대소변 장애 등과 같이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나 발열 등의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 종양 등의 기인한 요통은 기본적인 치료를 해야 통증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수술을 포함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통의 치료를 하면 좋아지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인 병변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요통 환자에서 관리와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환자의 관리는 단순히 통증의 소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 기능 회복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만성 요통, 3개월 이상의 통증이 지속되는 분의 경우 기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조기 활동과 운동이 필요하고 역학적 관리와 교육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통증 조절이라고 하는 1차적인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통의 대부분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수술이나 시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호전되게 됩니다. 비특이적 요통의 자연 경과가 50%는 일주일 내에 호전이 되게 되고 95%는 3개월 내에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을 하고 다른 여러 치료들을 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고 생활의 퀄리티를 더 올리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통증의 기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급성기 요통, 그리고 아급성기 요통, 그리고 만성 요통에 따라서 치료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6주 이내의 통증이라고 하는 급성기 기간에는
대부분은 2, 3일간의 침상 안정과 얼음찜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얼음찜질을 하고 난 이후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게 되면 온찜질을 통해서 혈류를 많이 늘리게 함으로써 근육과 관절의 염증들을 조금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증 시 병원을 찾게 되시면 약물 치료와 통증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나 진통제나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근이완제를 이용하여 근육의 통증을 빠른 시간 내에 잡기도 합니다. 또한 통증 치료로 국소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등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초기에는 복대 등과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시간 착용할 경우에 근육의 유연성이나 경직을 유발해서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단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증이 조금씩 호전이 된다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널리 알려진 신전 운동인 맥켄지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할 때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통증이 유발된다면 조금 더 안정과 치료를 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큰 외상이나 다른 발열과 같은 골절, 염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통증 조절의 치료가 아닌 병적 원인부터 확인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급성기는 6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말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운동과 좋은 자세 유지가 많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 회복되실 수는 있지만 운동과 좋은 습관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회복 정도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높여서 진행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잔존하는 통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약물의 치료나 국소 주사 치료,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하지, 방사통이나 저림감이 있는 신경성 통증에 대해서도 경막의 차단술이라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와 운동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좋지 않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시 한번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요통입니다. 만성요통은 3개월 이상 호전되지 않으면서 기능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내원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하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통증을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로만은 이 시기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적극적인 운동, 치료도 필요하고 본인의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습관을 고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요인, 우리가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면 일시적으로 직무나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요인도 개선하는 것이 만성요통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항우울제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도 이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통증 조절 그리고 기간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방과 기능 회복을 위해 운동 치료와 역학적 관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운동 치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운동 치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은 조절된 이후에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목적은 척추 유연성의 증가와 근력 강화를 시키고 요통을 일으키는 역학적 요인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환자분의 요통을 호전시키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엔돌핀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통증이 감소되고 기분 전환도 하시게 됩니다. 척추의 기능에 관계하는 근육들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운동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근육들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굴곡 운동이나 신전 운동, 등장성 강화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스포츠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운동 중에서 굴곡 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굴곡시키게 되면, 쉽게 말해서 허리를 숙이게 되면 그 아래 그림과 같이 척추의 뒤쪽 후방 관절의 압박을 감소시키게 되고 신경근이 나가는 추간공이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신경에 의한 통증을 일부는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들이 복근과 둔근을 강화시키게 되고 허리 쪽과 골반 쪽에 연결되어 있는 요배근과 고관절 굴곡근을 신장시킴으로 해서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이 굴곡 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다 적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굴곡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환자분들이 했을 경우에 오히려 악화될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곡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요추 전만이 증가하신 환자분이고, 이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허리가 뒤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덜한 경우 또는 걸으실 때 허리가 아픈 경우에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곡 운동은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금기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뒤에 후관절의 압력은 감소시키지만 추간판의 내압은 상승하게 되고 신경 조직이 있는 부위로 추간판을 밀어내기 때문에 신경이 긴장할 가능성이 더 많게 되고 따라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굴곡 시에 통증이 있거나 측만증 환자에서는 주의하시거나 회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굴곡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운동이 윌리엄 운동이 있겠습니다. 윌리엄 운동은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가지 운동을 주로 베이스로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으로 윗몸 일으키기 운동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시고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머리와 견갑골이 있는 날개뼈 정도의 등 부위만 떼신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다리를 펴시거나 상체를 무릎까지 올리신다면 허리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고 따라서 증상이 악화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운동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골반 후방 경사 운동과 무릎 구부려 가슴 대기 운동이 있겠습니다. 이 운동의 경우는 이 골반이 앞으로 경사가 빠져 있는 분의 경우 이 후방 쪽으로 기울이를 밀게 되면서 요통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반 후방 경사 운동의 경우는 바른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땅에 댄 이후 지그시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요배근과 그 다음에 둔근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무릎 구부려 가슴 대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그 고관절의 굴곡근을 신전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누우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본인의 가슴 쪽으로 당겨서 굴곡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굴곡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반대되는 신전 운동은 우리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다른 근육보다는 요배근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간판의 내압을 상승시키지 않고 수액을 전방, 신경에서 먼 쪽으로 이동시킴으로 해서 신경근의 긴장을 감소시키게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가능한 운동은 아니십니다. 앉아있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요통이 심하시거나 걷거나 허리를 신전시킬 때 통증이 완화되는 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후관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척추관을 협착시키게 되고 후관절을 압박하게 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간판, 즉 연골의 간격이 좁아지시거나 파열 시기에는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신전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운동이 맥켄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 그림과 같이 수동적 신전 운동과 능동적 신전 운동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척추와 사진과 같이 척추의 굴곡은 다음과 같이 뒤쪽이 좁아지시게 되고 앞쪽이 넓어지면서 수액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허리 통증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패시브한 이 수동적인 신전 운동은 자연스럽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상체 팔로만 들어올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통증이 유발되거나 하신다면 상체를 들어올리는 각도를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며 약간의 통증이 지속되신다 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옆에 능동적 신전 운동의 경우는 한 번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면 머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하시고 이후에 다리만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다면 상체와 하체를 모두 같이 들어올려 신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신전 운동은 앉은 자세나 서서도 가능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과 같이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으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 신전을 하시면 허리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굴곡 운동과 신전 운동도 있지만 등장성 운동 중에 스트레칭 운동과 안정화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척추와 하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역학적으로 좋은 자세와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러한 허리 스트레칭을 통해서 요 배구근의 근육과 연부 조직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과 우리가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슬개근 그리고 하태부의 삼두근 등을 신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으로는 아까 굴곡 운동과 신전 운동과도 어느 정도 다 연관은 있습니다. 이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위쪽의 그림 두 가지는 양쪽 무릎을 본인의 가슴 쪽으로 당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근과 요배근을 신전하기 위해서 양쪽 이 무릎을 당기는 방법이 있으며 우리가 고관절 굴곡근을 신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다리는 누운 상태로 펴신 상태로 한쪽 무릎만 당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슬개근과 우리 종아리 쪽의 삼두근 등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누우신 상태에서 한쪽 발바닥에 끈을 건 이후 당김으로써 이 두 근육들을 신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옆에 방법으로는 벽에 손을 잡고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이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발바닥은 땅에 붙은 상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하지의 방사통과
저림감이 있다면 이런 환자분들은 주의해서 하시거나 통증이 악화된다면 바로 중지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근육 강화 운동도 같은 원리로 진행되겠습니다. 근육 강화는 복근과 요배근을 주로 강화시켜서 척추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고 둔부와 대퇴 근육도 요통의 치료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분적 윗몸 일으키기 운동이 상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면 하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돌리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우리 시소처럼 양발을 번갈아 가며 위아래로 내리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복근의 강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퇴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벽을 나의 상체를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위아래로 굽힘으로 해서 대퇴 근육을 신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치료에서 안정화 운동인데, 이 안정화 운동의 경우 허리에 역학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이 경우 위의 운동들을 하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허리에 안정화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화 운동들은 단순한 자세를 통한 운동부터 복잡한 운동들이 있으며 운동기구들을 이용해서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들은 여러 가지 한 12단계 정도 되는 운동 중에 일부만 발췌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처럼 아령이나 짐볼 등을 이용하여 운동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이나 신전과 굴곡 운동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운동들이 유산소 운동과 스포츠 운동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아주 시간만 내신다면 쉽게 시행하실 수 있는 게 걷기와 달리기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줄넘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나 체조, 등산 등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고 추간판의 영양을 개선함으로써, 그리고 척추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요통의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기분 전환도 가능하게 되고 전신 건강의 개선도 나타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요추의 역학적인 자세와 동작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자세를 위해서는 배에 힘을 주고 무릎은 약간 굴곡된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부드럽게 시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척추가 많이 신전되거나 또는 굴곡된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척추에 충격이 많은 스포츠와 같은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또한 운동 중에 통증이 나타나시게 된다면 중단하시고 운동량을 줄이시거나 이후에 통증이 좋아지시면 다시 늘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초기에는 아주 약하게 시행을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허리의 통증이나 근육들이 적응이 되어 가시면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로 시행하시는 게 좋겠고, 대략적인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심박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시 20분 이상, 주 3회 이상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걷기나 달리기, 줄넘기 같은 운동들은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달리기의 경우 속력을 너무 내지 않고 가볍게 시행하시는 게 좋겠으며, 수영의 경우는 배영이 안전하고 저병이나 평행 같은 경우는 허리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유형의 경우는 수영하실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호흡을 위해 허리를 비틀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형보다는 오히려 배영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충격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꼭 수영이 아니더라도 물속에서 걷는 전신 운동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자전거 안정을 낮추고 핸들을 높게 함으로써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 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산의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으로 등산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 내리막에 내려오실 때는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내려오시는 게 허리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배낭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거운 배낭을 질 경우 허리에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저강도 운동인 골프나 테니스, 스키, 스케이트 등은 조심스럽게 하셔도 되며, 주의할 점만 기억하신다면 조심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탁구나 축구, 배구나 농구 등의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강도 운동인 골프나 테니스를 칠 경우에 우리가 비거리나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도한 허리를 비트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겠으며, 테니스의 경우 스매싱과 같은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키나 스케이트의 경우 무릎을 어느 정도 구부리고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는 정도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운동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운동 치료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에 따라서 협착증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며, 추간판의 탈출증, 골다공증, 그리고 직업 특성상 또는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행하신다면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시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통증이 없다면 운동을 자연스럽게 시행하실 수 있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꼭 치료를 받거나 확인한 이후에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한번 시행하실 때 10초에서 15초 정도 자세를 좀 유지하시고, 한번 시행하셨을 때 5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시면 10초간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10회에서 15회 정도 시행을 하고 한 2, 3세트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스트레칭이나 근육 운동 또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당시의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하시거나 조금 증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학적 관리는 요통의 급성기에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급성기 초기에는 통증을 조절하고, 통증이 없는 아니면 통증이 좀 덜해지는 아급성기나 만성요통 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척추 수술한 이후에 보다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역학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자세들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자세는 피할 수가 없는데, 각 자세마다 약간씩의 주의할 점을 기억하시고 하신다면 허리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을 때는 단단한 곳에 눕는 것이 좋고, 푹 꺼져서 허리 굴곡을 악화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과 같이 바로 눕는다면 목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는 낮은 베개와 무릎 부위에 베개를 받쳐서
무릎이 약간의 굽어지게 하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주무신다면 어느 정도의 베개 높이를 사용해서 목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높이를 높이시고 양 무릎 사이에 베개를 받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너무 높은 베개를 빈다면 허리 통증 외에도 목 통증에 악화되는 소견이 될 수 있으며 옆에 사진과 같이 엎드려 자는 자세의 경우도 목과 허리에 매우 안 좋은 자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자세라 하더라도 장시간 누워 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조금씩 늘리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서서 하는 생활은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에 비해서는 허리에 덜 무리가 가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서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다른 원장님들이 저희 병원에서는 진료를 보실 때 서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목 통증과 허리 통증을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서서 생활할 경우에 허리를 굽힘과 물건 들어올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서 있을 자세인데 A처럼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오랜 장시간 앉아 있거나 B 사진과 같이 서 있더라 하더라도 허리를 굽혀서 있는다면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C와 같이 허리를 곧쭉 세운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허리를 부득이하게 굽히셔야 한다면 한 발을 다른 받침대 위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어지지 않으면서 상체가 기울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힐 때 자세입니다. 앞에 AB 자세는 좋은 자세이며 뒤에 CD 자세는 비교적 나쁜 자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때 A와 B처럼 무릎을 상당히 구부리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의 자세는 유지를 하고 내려가시는 게 좋고, 무릎에 굽힘이 없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굽힐 경우 요추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리 통증이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물건을 상체에 가깝게 붙이시며 팔꿈치를 상체에 최대한 붙이시는 것이 허리에 무리가 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 외에는 많은 시간을 앉아 있게 됩니다. 사실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고, 따라서 앉아 있는 것을 피하면 가장 좋지만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 있게 되었을 때 사실 바닥보다는 가급적이면 의자에 앉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무릎은 약간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등받이는 딱딱하면서 허리를 잘 받쳐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15도 정도 뒤로 기울어지는 게 좋고, 의자의 바닥은 뒷부분이 약간 낮아지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자가 높다면 발받침을 이용해서 발을 올리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앉아있을 때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A와 같은 등받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약간 위로 올라오고 등받이를 잘 받쳐주게 되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B와 같은 경우 등받이가 너무 낮거나 또는 의자 높이가 너무 높거나 수직으로 서 있다면 사진과 같이 발받침대나 요추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사진을 보시면 허리를 많이 구부리시거나 의자를 뒤로 쭉 빼서 기대어 앉거나, 또는 의자가 너무 높아서 다리가 떠 있거나, 또는 등받이가 없다면 허리에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성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책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자를 바싹 당겨서 너무 뒤로 빠져서
일하시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책상의 높이는 팔꿈치에서 5cm 정도 위로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한 책상보다는 B 사진과 같이 기울기가 있는 책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등받이 기울기에 따른, 그리고 왼쪽 사진의 경우 앉아 있을 때 자세에 따른 허리에 부하가 걸리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80도와 90도의 경우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100도에서 130도로 내려가실 경우 부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상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한 15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디스크에 압력이 걸리는 정도를 나타낸 사진이고, 보시다시피 90도인 경우보다 15도 정도 허리를 기울여 앉아 있으면서 요추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디스크의 압력을 가장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활할 때 자동차 운전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장시간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자를 많이 앞으로 당겨서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허리를 밀착하시는 것이 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부 생활 시의 요통입니다. 요통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부 생활을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건강하고 유연한 허리가 필수적이고, 나쁜 자세나 무리한 율동 등은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고 요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차 좋아지시고 있고 통증이 크게 없다면 적절한 부부 생활도 요통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피하기만 하시는 건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부부 생활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통에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요통의 경우 2년 내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6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으실 때,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때 요추 관리나 적당한 운동, 활동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고, 전신 건강과 적응성 등을 높이고 건강한 정신적인 상태도 유지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략하게 허리 통증 시의 요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범위하다 보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89세 어머니께서 허리, 어깨 관절 쪽 신경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최근 자율신경 주사 소개를 받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자율신경 주사가 일부 환자분에서는 효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율신경 주사를 받으셔야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신경과에서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허리와 어깨, 관절 쪽에 신경학적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MRI 검사나 또는 기본적인 엑스레이로 굴곡이나 이런 부분 등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이상이 없을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그런지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질문보다는 사실 의학적으로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지만, 저기압의 경우에 허리 요추부에 디스크에 이제 내압의 변화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직 뭐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라 이 부분에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허리 건강에 데드리프트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거는 그 자세를 잘 유지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데드리프트가 근력이라 어느 정도 자세에 교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자세에서 할 경우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간판의 변성이나 탈출 등이 올 수 있으며, 또한 오히려 척추 후관절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운동 등을 하시면서 중량을 많이 높이시게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허리 디스크를 판정받고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1년 후 통증은 잦아들었습니다. 이 경우도 환자분이 하신 것처럼 운동하시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신 걸로 보이십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를 판정받으셨는데 이 허리 디스크가 우리가 허리 디스크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성만 있거나 돌출되셨을 때는 이렇게 침 치료나 운동을 하시면서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파열같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침 치료나 운동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약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통증이 호전되신 걸로 봐서 디스크가 다행히 아주 심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 지금 통증이 호전된 상태이므로 이 증상이 유지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다 오나요? 그리고 통증 시 시술은 어떤 시술을 받나요? 수술은 협착증 치료 중 몇 % 정도 받나요? 협착증 수술 후 핀 고정, 척추가 S자로 휘어지게 되나요?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없다네요. 예, 척추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다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척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모두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세까지는 성장하면서 생성이 되지만 이후로는 80년간은 이미 만들어진 걸 사용하면서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척추관 협착증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다 오시게 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 협착증이 아주 심하신 분도 있고 다행히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분이 살아오시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운동 관리를 하신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충분히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통증 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이나 약물 치료 그리고 경막의 차단술과 같은 신경주사 등을 치료해 볼 수 있으며 다음 이런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시술의 경우는 우리가 널리 알려진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협착증이 심한 환자분, 기본 신경에서 50% 이상 좁아지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술을 받으셔도 다시 통증이 오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협착증 환자분 중에서 아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또는 조금 많다면 한 10% 정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협착증 환자 중에서 수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핀 고정하는 유압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간단히 신경만 넓히는 신경 감압술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수술 또한 수술한 이후에 다시 젊으실 때 똑같은 허리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을 눌리는 것을 해소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마비 증상 또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통증들을 줄이기 위해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보존적 치료 그리고 정 안 될 경우에 시술까지도 받아본 이후에도 통증에 호전이 없다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 유압술의 경우 연세가 많으시다면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척추 압박골절이나 척추가 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가 나이와 지금 현재 상태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처에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무조건 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는 활동을 유지하는 게 나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플 때는 2, 3일 정도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통증 조절을 위해 냉찜질, 초기에는 냉찜질, 그리고 2,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한 통증 조절을 위한 가벼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한 이후에 통증이 호전되신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같은 활동을 유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따라서 초기 2, 3일 또는 하지에 방사통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쉬는 것이 좋겠지만 무조건 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추세면 조기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운동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운동은 사실 우리가 이제 비용적 부담 없고 다른 준비할 게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걷거나 조깅과 같이 가볍게 뛰는 달리기 하는 운동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운동화를 좀 푹신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집에서 하기 편하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50대 남자입니다. 운동 중 허리가 당기면서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강도를 줄여서라도 계속 하시는 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운동을 하시다 통증이 생기면 당일은 당연히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통증이 생긴다면 바로 멈추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쉬면서 증상을 보신 이후에 증상이 없어지신다면 강도를 줄여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멈춘 이후에도 허리가 계속 당기시거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다른 원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간단하게라도 검사를 해보시고 경과에 따라서 운동을 다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질문까지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들도 단순히 병원 치료만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운동과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많은 허리 관리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매우 삶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